나에겐 백치애인이 있다. 그 바보의 됨됨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그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를 그는 모른다. 여기 백치애인이라는 시집을 내서 전국 서점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류 작가가 자신의 모교를 찾아와 고등학교 때 시절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은 이제 199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주인공이 이제 하이라 누님하고 또경련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네티즌 평점이 9점이 넘는 엄청난 영화입니다. 여튼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야? 니네 오빠니? 근데 됐어. 왜들 싸우는 거죠? 예? 다 얘들 때문에 그렇죠 뭐.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유덕화보다는 주윤발이 낫잖아요. 예. 멋있어요. 주윤발이 뭐가 멋있니? 아, 내가 보기엔 말이야, 영화 배우 중엔 맞아 이경영, 난 걔가 최고 같더라. 아하.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여기 와서. 그런데 도대체 아저씨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픔을 딛고 새벽을 일하는. 아니, 최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새로 부임하신 국어 선생님이시다.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와, 이 여고는 참 분위기가 좋네. 야, 이거 선생님 할 말 하겠는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처음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소년처럼 개구장이처럼 그저 재미있게 즐겁게 다가왔다.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이라 누님에겐 아직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혜린이구나. 잠깐만. 30분 후에 들어오겠니? 혜린아. 1시간쯤 후에 들어와라. 미안하다. 하이라 누님은 어쩔 수 없이 집 앞에서 그저 할 일 없이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그래도 이 엄마가 좀 양심은 있어가지고 반갑게 빨리 들어오라는 게 아니네. 야, 이게 지금 저기다가 인사를, 이게 맞냐 이게 진짜? 이해해달라고는 않겠다. 다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하이라 누님이 이게 참 착하시네. 근데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엄마도 여자니까 이해를 하긴 해야죠.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맙다. 여보세요? 어머, 강 부장. 정말 너무했잖아. 요즘 딴 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강 부장? 이 나이까지 마담 노릇한다고 그렇게 괄시해도 좋은 거야? 아유, 그럼. 예쁜 애도 새로 구했어. 누구세요? 언니. 아니, 너희들 어떻게 된 거니? 언니 나 급해. 아이고, 참. 어딜 갔었는데 이제 기어 들어오니? 그 남자들하고 온천 다녀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것들아 중간 연락이라도 좀 줘야지. 그렇게 됐어. 언니 정말 근사했어요. 이게 그냥 애인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써주시는 엄마 아빠에게 드리는 사연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춘기인데 저게 진짜 아무렇지 않을 리는, 그럴 리는 없지. 머릿속에 이게 계속 맴돌죠. 그리고 많은 여고생들이 그렇듯이 여자 역시 새로운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데, 오신 지 며칠 됐다고. 아무튼 부럽습니다. 최 선생, 애들한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잘 있었니? 저거는 여고도 똑같네요. 남고도 이제 항상 이쁜 선생님 오시면은 저런 질문들을 항상 한다고. 그대는 내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없이 빠져들고 싶다. 한없이 그의 그늘 속에 맴들고 싶다. 뿐만 아니라 하이라 누님은 틈만 남은 선생님의 책상에 가보곤 했는데, 그리고 내가 치울게. 고마워. 이경영 선생님이 물통에 담아놓고 자주 마시던 것,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 그의 밝고 즐거운 표정 뒤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 그를 아프게 하는가? 어떤 아픔이 그에게 술을 이렇게 물처럼 마시게 하는 걸까? 내 가슴은 왜 뛰는가?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나 외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가? 그리고 하이라 누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술과 물의 비밀.
술은 무슨 아픔을 달래는가? 오늘이 12일인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꽃을 갖다 꽂는 아이가 누구예요? 12번 신혜린. 어머, 너야? 교과서 27쪽 읽어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꽃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군지, 쪽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대는 아픔을 숨기는가? 즐거움을 가장하는가? 무슨 비밀한 아픔을 즐거움으로 가리는 것일까? 나는 알고 싶다. 알아내리라. 그대가 남긴 그대의 체온이 식지 않은 발자국을 밟으며. 여보세요. 어딜 가세요? 302호요. 아, 최명준 선생님 댁이요? 그분 방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이라 누님은 대담하게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선생님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 우렁각시처럼 선생님의 집을 전부 청소해놓고 우연히 앨범을 보곤 그곳에서도 선생님의 사진을 한 장 가져가고 나는데. 반도영역 조영재입니다. 부탁하신 김선희 씨를 알아봤는데요.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성당에 매주 오신답니다.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 참, 그리고 저 잔금은 제 온라인 통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도영역 조영재입니다. 부탁하신 김선희 씨를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선생님도 집에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사가 몇 시쯤 끝나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음성 메시지가 담긴 성당을 찾아오는데 그곳에 온 건 선생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하이라 누님은 그곳에서 선생님이 웬 아이와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선생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는데, 야 근데 이거를 모르시네. 화장했다고 이걸. 참, 여튼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은근히 친해지게 됩니다. 덕분에 재밌게 봤습니다. 저 때문에 기분이 풀렸다면서 그냥 싹 입 닫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술까지 마시게 되는데. 이야, 대단한 여자군. 우리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십시다. 에? 천천히 줘야 천천히 마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를 보내준 여학생은 만나보셨어요? 언제나 내 주위를 맴돌 뿐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만나고 싶으세요? 그 학생의 순수한 사랑, 맑은 시를 받을 자격이 없겠다는 얘기 외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그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왜 받아줄 수가 없죠? 난 너무 때가 묻어 있으니까. 그 여학생은 그런 걸 따지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에게 묻은 온갖 때를 벗겨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제법이군. 아가씨는 사랑해 본 적 있나? 에?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요. 미치도록. 그래,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야. 그 여학생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래, 안 돼. 내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라 누님은 취한 선생님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옵니다. 다음날. 그대는 나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대는 나를 모른다. 마치 백지처럼. 이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제 대학 친구가 쓴 시집입니다.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친일문학, 민족문학, 노동문학, 교과서에 그런 항목이 있던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싶다 이거군요. 그럼 저항하는 의미에서 보온병에다 소주를 담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참 최 선생은 도대체가 왜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보고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현명한 판단 부탁합니다. 결국 선생님은 교육청 징계가 내려오기 전 먼저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이라 누님의 첫사랑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름이 뭐지? 혜린이, 신혜린. 그런데 시. 고마웠어. 그는 떠났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내가 다시 찾았을 때 이미 주인은 바뀌어 있었고 그의 자취는 간데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그를 찾기 위해 온갖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자 엄마는 너무나 기뻐하셨다.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대학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고 꿈이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세계 속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나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복수나 하듯 날 황량한 도시 한복판에 내팽개쳐버리고 호련히 떠나셨다. 난 어찌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 생활, 그리고 내 생활비와 학비가 나오는 일자리. 전혀 상반된 밤의 생활에 나는 점점 익숙해갔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나는 악착 같은 아이가 되어갔다. 나는 어느새 그토록 보고 싶은 최명준 선생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이라느님은 우연히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쉽게도 그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고 학교 신문에 실린 시 봤어요. 계약하자마자 온통 혜린 씨 쓴 시가 화제예요. 그래요? 시의 제목이 43이란 숫자인데 43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붙여본 거예요. 논란이 많아요. 제주 4.3 항쟁을 의미한다는 학생까지 있어요. 지하철에서 아쉽게 스쳐간 최명준 선생님. 그가 분명 서울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내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난 그를 향한 43번째 시를 학교 신문에 투고했다. 43이란 숫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외에 없을 것이므로 그가 시를 보게 될까? 만약 그가 시를 보게 된다면 연락을 해올까? 그런데 며칠 뒤 자신이 시를 실었던 그곳에 누군가, 최 씨라는 누군가의 마치 답시 같은 시가 실리고 그대가 44번 고뇌할 때 45번 2, 3, 4 234 그리고 시의 제목이 뭔가 전화번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게 되는데 실례합니다만 신혜린 씨죠? 메모하십시오. 내일 오후 5시 동작대교 남쪽 고수부지에 빨간 승용차가 서 있을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있었던 같은 학교 대학생이었는데 혜리 씨가 내 답시의 제목을 전화번호로 풀어낸다면 나는 혜리 씨를 무조건 부인감으로 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거를 왜 형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아 형님,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나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거기다 인격까지 있습니다. 삼박자가 다 갖춰진 셈이죠. 게다가 금상첨화로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재밌으시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저보고 개그맨을 하라고 하지만 이경규를 위해서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개그가 그걸까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이 형님이 갑자기 잘생겨 보이시네. 형님 말이 다 맞죠.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벌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과외를 하시는군요. 마침 제가 국민학생 가르칠 선생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 동생 한 놈이 아주 개구쟁이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데선 한 달에 얼마나 받으시는지. 불규칙하지만 많이 받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일요일만 쉬어요. 저기는 원래 일요일 날 쉬는 건가? 아니면 하이라누님만 쉬나? 내 동생을 맡아주신다면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시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맡아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면접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뒤에는 든든한 제가 있으니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나 봐요. 그리고 여자는 면접 면접을 뭐지? 어디 손 좀 내밀어 보실까? 면접이 아니라 그냥 점이구나. 점을 보시네. 잠깐만요. 아버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고얀 놈같이라고. 합격. 예? 당사자가 합격이라면 합격이지 뭐. 며칠 뒤 여자에겐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기는데 바로 선생님이 자신의 학교에서 세미나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제대로 걸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몇 년 만인지 모르는 시간 만에 다시 만나고 죄송해요.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좀 다녀왔어. 왜 결혼했으면 안 만나려고? 아니요, 죽어버리려고요. 누님 이거 너무 극단적이신데요, 그거는? 선생님을 뺏으려 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재미있는 얘기하지.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연인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행복한 하이라 누님.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는 건 좋아. 근데 지금은 안 돼. 나를 향한 집착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저희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때가 묻었다는 건가요? 난 대학생이에요. 선생님 못지않게 때도 묻었어요. 예린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만나만 주시면 돼요. 교수님, 신혜린 씨라는데요. 아, 나 없다 그래. 네, 지금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하이라 누님은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집까지 알아내고 집으로 그대로 쳐들어가는데 저놈이 뭘 훔친 놈인데? 내 맘. 뭐라고? 어머. 미안해요. 잠시 기다려. 누님 그걸 보고 그렇게 많이 놀라시는 거 보니까 아직 때가 훨씬 덜 묻으신 것 같은데요? 멀었네. 혜린이 많이 변했군. 이렇게 정면으로 기습까지 하고. 때가 묻었으니까요. 그래, 나는 때 묻지 않았던 옛날의 혜린이가 좋아. 아니죠. 옛날엔 순수해서 싫었고 이젠 때가 묻어 싫은 거죠. 혜린이도 내게서 싫은 것만 찾도록 노력해봐. 그건 불가능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에서 대학 교수님이 된 것도 좋고 서민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신 것도 좋고.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집주인을 찾아낼 때까지 잠시 쓰고 있을 뿐이야. 찾아내다니요? 그런 게 있어. 옛날 바닷가 그 성당에서. 맞군요. 선생님이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여자. 사랑의 선물치곤 지나치게 부르주아적이에요. 말 조심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건. 당황스럽고 화가 난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러는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죽은 친구의 아내야. 미국에 다녀오니 친구가 남긴 시집이 많이 팔려서 인세가 나와 있었어. 그 인세로 사둔 집이야. 난 그 여자를 찾아야 돼. 옛날 바닷가에서의 그 여자야. 그리고 난 그 여자를 사랑해. 혜린이가 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날 이후 선생님은 또 나를 멀리하시고 집을 옮기셨다. 내가 지쳐 포기할 것을 바라고 계시지만. 하지만 하이라 누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집으로 아예 짐을 싸서 가게 됐는데. 시를 쓰지 않겠어요. 선생님께 집착하지도 않겠어요. 그 대신 매일 만나야겠어요. 수희 아저씨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와, 근데 솔직히 하이라 누님 정도의 외모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솔직히 안 넘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남자라면 100% 이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눈칠 때가 다 됐구먼. 아니 근데 벌써 이렇게까지 됐어. 형님 굉장히 잘 넘어가신 애가 아닙니다. 하이라 누님이 그냥 기분 내신 거예요. 연습을 한 거죠, 연습을.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선생님께서 의뢰하신 김선희 씨를 찾았습니다. 충남 서산군 웅도에 있는 소망교회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여자를 찾았다는 소식. 하지만 하이라 누님은 절대로 선생님을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뢰하신 김선희 씨는 더 이상 찾기가 힘들어 우리로선 포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안으론 틀림없이 전화가 올 거야. 전화 앞에서 꼼짝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알았어. 김선희 씨의 행방을 찾아봐 달라고 의뢰한 사람입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우리로선 그분의 행방을 찾는 것을 포기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대. 하이라 누님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경영 형님도 끝까지 이 상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큰일이 터져버리는데 최명준 선생님, 반도 영역입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은 주소가 잘못된 것이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김선희 씨가 계신 곳은 충남 서산군 웅도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을 눈치챈 선생님,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한 것일까? 정말 잘못한 것일까?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바래선 안 되는 것일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왜 꼭 그 여자야만 하는가? 오히려 그 여자를 향한 애착에서 벗어날 때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닐까? 남잔 그 주소로 찾아가는데 그곳엔 이미 하이라 누님이 와 있었습니다. 여긴 목사님 내외시고요. 이쪽 최 교수님, 또 이쪽은 최 교수님 약혼녀예요. 약혼녀? 아, 누님 약혼녀라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김 집사님도 젊은 나이에 저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되는데. 명준 씨가 날 찾아낼 때마다 갈등하곤 했어요. 명준 씨의 방문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놓으면 그때부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난 고통스러워. 선희와 결혼하고 이 아이의 아빠가 돼야만 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명준 씨의 고통을 벗겨주기 위해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택할 수는 없어요. 그때 그 일을 이대로는 잊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명준 씨와 함께 키우면서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선희와 저 아이의 재산이야. 미국에 있는 동안 책이 많이 팔렸더군. 선희를 찾기도 전에 다 써버릴 것 같아. 아파트를 사두었어.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엿듣는 하이라 누님. 이제 찾아오지 않겠어. 다만 선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겠어.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서야 하이라 누님에게도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수업 더 있어? 선택 과목 하나 더. 한일 씨도? 데이트 신청이야? 아이, 그럼 수업 빠져야지. 명준아, 먼저 간다. 대학 시절 세 명은 정말 가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뭘? 저토록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며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여자와 이경영 형님은 같이 사는 룸메이트였고 마음도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사실이니?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민족의 분단 속에서 사람들이 민족 전체의 현실과 운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희망과 기쁨과 안정을 짓거리면서. 그게 근데 네가 북한 가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통일은 민족적 삶에 기초한 요구, 이와 같은 요구의 현실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해. 근데 왜 네가 북한을 가냐고 임마. 아, 네가 가면 그게 통일이 돼 그게? 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온몸으로 파악하고 싶을 뿐이야. 더구나 미립국은 불법이야.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너와 내가 가는 길은 달라. 더 이상 내 행동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친구는 결국 북한에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수배 명단에 끼었어. 도망 다니고 있어. 결국은 한일 씨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린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감이야. 그렇진 않아. 그동안에 쓴 시야. 미래의 평론가 최명준 선생에게 평가 좀 받아보려고. 왜 또 그래 임마. 수배령이 내려져 도망을 다니던 친구는 여기서 며칠 머물기로 하는데 내가 깜빵이라도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시를 팔아서 장롱이라도 하나 사십시오. 또 누가 압니까? 베스트셀러가 될지. 눈물이 핑 도는구나. 선희 씨. 며칠 뒤 이경영 형님이 출근하고 집에 둘만 있던 어느 날 친구는 여자가 자는 모습을 보곤 이 자식이 근데 이게 뭐 통일이 어쩌고 저쩌고 야 씨, 네 가치관부터 먼저 통일시켜라 임마. 아유 씨. 선희야 무슨 일이야? 어? 그때 이곳에 경찰들이 몰려오고
집을 완전히 에워싸는데 난 선의를 찾아 수송을 했지. 2년이 지나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녀를 찾아냈을 때 한일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숨바꼭질의 연속이었지. 다음 날 남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혜린아, 사랑한다. 하지만 난 여전히 선의를 더욱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 병이 선의와 결혼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고 치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내 고통이 행복한 고통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혜린아,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하이라 누님은 그 편지를 여자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선생님을 받아들이세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 길만이 선생님을 병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는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 항상 과장되게 웃고 과장되게 즐거워하고. 첫사랑, 남자의 첫사랑이든 여자의 첫사랑이든 모든 사람의 첫사랑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얘는 개그맨이 되고 싶지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아휴, 이렇게 줏대없는 애가 어떻게 내 애인이 됐는지. 이제 그게 아닙니다. 네가 그랬잖아. 개그맨 형이 해냈구나. 그래, 나는 형이 해낼 줄 알았어. 아니, 누가 뭐래도 결국에는 형이 승자인 거야. 잘했어. 그리고 이경영 형님은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어요. 선의가 온대. 아이와 함께 아주 여기로 이사를 온대. 이제 네 사람은 각자 행복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자축하기 위해서 세 사람은 여자와 아이가 올 때까지 파티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 예? 뭐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고 두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연 이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통해서 영화를 꼭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영화를 보곤 절절하고 진한 사랑의 향기를 다시 한번 느꼈던 영화 중독이었습니다.